미국 입장에선 그렇게 되면요, TSMC가 날아가면 큰일 나죠. 대만하고 대한민국을 자기 동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인프라를 잘 만들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 라이즈 사업단장이시죠. 최재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소버린 AI가 화두인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에서 이제 새 정부에서 이걸 아주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관심이 커졌는데 네. 이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버린 AI는 일단 우리가 AI를 쓸 때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생성형 AI 특징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학습한 걸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는 안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얘가 만약 미국의 AI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미국을 중심으로 다 학습을 합니다. 문서, 그동안의 서류.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독도는 어느 땅이야? 그랬을 네. 때 만약에 일본이 만들어낸 문서를 많이 학습했다면, 독도는 분쟁 지역이고 일본 원래 땅인데 지금 한국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네. 중국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그런 AI를 개발을 했고 그게 전 세계가 다 쓰게 된다 그러면, 고구려는 어느 땅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우리가 만든 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으로 좀 학습을 해서 우리가 문화, 우리 데이터에 담긴 역사 여러 가지를 좀 학습하게 하는 게 일단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 이제 국방이나 이런 데 쓴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해지죠. 네, 그래서 꼭 의존할 수만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권 중에 하나고, 그래서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보는 것도 저는 좀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소버린 AI, 한국형 이 소버린 AI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보통 미국이 넘버 원이고 중국이 넘버 투고, 그리고 나머지를 세컨 티어 국가라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네. 학습하려면 자기 국가의 데이터들이 잘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에 다 넘어간 반면 우리가 고유 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오픈 소스로 이제 어떤 정보, 테크니컬 페이퍼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좀 이 다양한 기술에 관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반도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 공급이나 서버의 유지 기술이죠. 네. 얼마 전에 일본이 라인의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억 명이 사용하는 서버를 하루아침에 그 노하우와 기술을 자기들이 습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이 한번 시작되면요, 또 AI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운영하고 활용하고 어마어마한 서버들을 관리하고 하는 게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 이걸 지금 포기하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네이버라는 어떤 검색 플랫폼이 있고 또 맞습니다. SNS, 뭐 카카오를 포함한 맞습니다. 뭐 라인을 포함 여러 가지가 또 우리만의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AI 시대, 소버린 AI 시대에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 뭐 유튜브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거기에 우리 데이터 되게 많긴 하죠. 네. 학습하도록 줄까요? 절대 안 주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AI가 대한민국에 특화된 무언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을 워낙 잘 쓰기도 했고요. 그 고유의 플랫폼이 있어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러한 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소버린 AI 강국이 될 수 있는 밑바탕 조건은 갖추었다 봐야 되나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어찌되었든 반도체도 세계 원투를 다투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핵심 무기고요. 또 하나가 제조업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피지컬 AI, 그래서 뭐 AI 관련해서 융합하는 게 굉장히 큰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네. 근데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런칭했죠. 자랑스럽게 공개했죠. 뭐 700조. 이거 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맞습니다. 규모인데 네. 이런 거와 비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예산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적은 한정된 예산인데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경쟁이 될 만한 우리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 어떤 차별이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지금 GPU 100만 대를 한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가격으로 봐도 일단 기기만 50조입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발전 시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기 컨트롤 시스템, 이거 뭐 컴퓨터니까 당연하고, 그게 다 이제 소버린 AI 노하우가 되는 거고, 미국이 왜 그렇게 하냐? AI는 패권이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AI가 패권인 거예요. 그래서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다시 한번 뭐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그런다 그러면 AI가 너무 중요한 거죠. 실제 2021년 미국 석학들이 발간한 미래 전략 그 보고서에 보면 중국을 제어하려면 AI를 먼저 발전시키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나마 희망을 보여준 케이스가 저는 딥시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딥시크 이 회사가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사실 어마어마한 성능의 AI를 만들어냈죠.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GPU 수출도 금지돼 있어서 최신 버전도 못 썼고 좀 낮은 버전의 컴퓨터를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산을 했고 돈도 80억밖에 안 들었어 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성능이 오픈 AI O1보다 더 좋더라 이러면서 전 세계에 사실 충격을 준 거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딥시크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테크니컬 페이퍼들을 보고 야, 요 모듈은 요렇게, 요 모듈은 요렇게, 요 모듈은 요렇게 그걸 한번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걸 하나 결정하고 코딩을 한 다음 한 번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80억이거든요. 이건 어느 나라나 예외가 없습니다. 네. 예, 학습을 해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럼 그 수백 가지의 조합 중에서 그걸 성공적으로 찾아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아마 100번은 했을 거다. 뭐 다들 이래요. 그럼 한 8천억 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지금까지 2조를 썼다 그러고 그래요? 카카오가 4천억을 쓰고 이거는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 그러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버린 AI 프로젝트에서 국가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 GPU 한 10만 장에서 네. 100만 장까지 하면 좋겠다 뭐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서 기업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또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활발하게 좀 쓸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게 지금의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의 AI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좀 예산을 잘 써야 되는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금액의 투자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챗GPT 같은 그런 어떤 그 AI 플랫폼이 우리에게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개발하려면 제가 아까 한번 계산해서 만들어 보려면 80억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 GPU 사용료거든요. 네. 그래서 GPU 서버를 이렇게 갖춰 놓고 국가에서 야, 우리 소버린 AI를 위해서 그런 거 스타트업도 좀 만들어 보게 하고 뭐도 하게 신청하면 쓸 수 있게 또 그게 나온 다음에는요. 국민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의료 데이터 학습해서 좀 AI 닥터 쪽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뭐 80억, 800억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야, 그럼 너 학습할 때는 우리 국가에서 만든 GPU 서버를 한번 쓰도록 해줄게. 이 연구 뭐 제안서 받아가지고 쓰게 해주고 사실 그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이버는 이미 2조를 거기다 일단 네. 돈을 써봤고 카카오도 한 4천억 써봤고 결국 이 돈을 쓴 곳들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버린 AI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네. 뭔가 연관이 될 수 있는 접점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맞습니다. 없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가 많은 데들이 당연히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KT도 그동안 많이 했고요. 아, KT. LG도 사실 투자를 많이 해서 상당한 훌륭한 수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미국도 그렇지만 자율 경쟁을 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죠. 이미 딥시크가 1월 20일 경에 나왔거든요. 네. 세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 나갔어요. 아, 벌써. 아,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효용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평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록 4라고 앨런 머스크가 만든 게 너무나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록 3가 나온 것도 2월 18일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벌써 딥시크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그거의 2배 성능이 이번에 그록 4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쟁은 무시무시하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러겠네요, 네. 진짜. 어쨌든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데이터 주권 있고 미래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소버린하게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좀 인재도 양성하고 또 투자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중심의 칩4 동맹, 그다음에 네. 중국 중심의 어떤 그 독자 네. 체제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아주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균형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그 오늘 신문 기사도 보니까 5대5 균형 맞추려다가는 위험해진다 이런 맞습니다. 경고가 나온 어떤 전문가 말도 봤는데. 맞습니다. 이도 좋고 저도 좋다는 사실 양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일단은 칩4 동맹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GPU 상위 버전을 중국에 수출 금지시켜놨죠. 이 반도체 GPU 서버들이 풍부해야 AI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뿐 아니라 앞으로 피지컬 AI, 이게 피지컬 AI니까 뭐 자율주행차, 또 로봇 이런데 그게 또 군사 무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반도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GPU에 납품하는 회사가 지금 대만의 TSMC, 또 미국의 마이크론,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딱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기술을 빼앗기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열심히 쫓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수준 차이가 아직은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갖고 싶죠. 그걸 가져야 패권 경쟁이 되거든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반도체가 없으면 이게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양쪽의 기둥이 다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잘 안 되니까 그걸 갖고 싶으니까 자꾸 대만 침공 뭐 훈련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침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압력을 가하는 거죠. 너는 어차피 유엔에 우리의 속국으로 돼 있지 않냐. 그러니 홍콩처럼 적당한 시기에 평화적으로 항복하는 게 어때? 이런 뉘앙스를 자꾸 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요.
TSMC가 날아가면 큰일 나죠. 네. 반도체 생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자국의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장기적인 계획인데 그 전까지는 대만하고 대한민국을 자기 동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을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 미미하긴 한데 곁다리를 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자 하는 그게 치포 동맹의 뭐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는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볼 때 중국하고 만약에 중국이 잘 돼, 우리가 도와줘 중국이 잘 돼, 그럼 우리가 쫄딱 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산업 구조상 제조업을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미 제조 기술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확 나가버리면 우리 산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일본한테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을 키운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그런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제조업을 사랑하는 인력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정말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의 파트너, 이 치포 동맹처럼 미국의 파트너로 해서 반도체도 키우고 제조업도 키우고 AI 역량도 너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좋은 거 많잖아. 우리 제품하고 잘 엮자. 이러는 게 저는 상당히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 미중 패권 대결이 계속되는 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AI, 특히 소버린 AI라는 이 키워드를 딱 하나 떠올리니까 이렇게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계속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상당한 그 밸류 체인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력 데이터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전력난으로 고생하고 있고 네. 우리도 이제 그럼 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해 나갈 때 어떤 에너지로 이걸 채워 나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좀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품질이요. 균일하고 또 안정성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설립 붐이 나면서 우리나라 그 전통 산업 분야가 되게 혜택을 받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변전소, 변압기 뭐 네. 이런 쪽 그렇죠. 부품. 이게 완전 전통 산업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전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게 지금 미국이 뭐라고 보고 있냐면 소형 원자로 산업이다. 그래서 SMR에서 스몰 모듈러 리액터 분야를 키우고 있죠. 네. 이미 뉴스케일 같은 기업이 사실은 인허가 획득했어요. 설계 인허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18개월 이내에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로 혜택을 또 보게 될 기업이 어딘가 봤더니 그런 원자로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미국의 우방 국가 중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거기도 이제 AI 인프라 기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봤더니 그런 인프라를 잘 만들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서버 운영 기술을 그동안 다 우리가 스스로 확보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과연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거냐, 또 서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할 거냐 하는 이런 기술들만 잘 융합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강국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신재생 얘기를 많이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ESS 같은 게 잘 돼 있다 그러는데 사실 안정적인 전기 공급 쉽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특히 저렇게 대규모로 만들 때에는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전기 전원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뭐
수출까지 하는 그렇죠. 흔하지 않은 나라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적극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AI 3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인프라 아니면 밸류 체인 이게 정말 잘 갖춰 있죠. 하늘이 도와준 건가요? 네. 사실 앞으로 이제 되게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제조업과 연결된 맞춤형 서비스들입니다. 네. AI 에이전트가 피지컬 AI하고 연결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 차를 타고 집에 가요. 그러면 차가 알아서 집에 있는 에어컨한테 야 주인님 도착 5분 전이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너 로봇 청소 좀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서 할 수 있죠. 그거의 핵심 기술로 얘기하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래서 뭐 AI 칩을 여기 뭐 갤럭시에도 이제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가 뛰어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런 거 소프트웨어. 여기 전용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는 인력도 풍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걸 또 잘 인재를 양성해 와서 좀 풍부하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있어야 어쨌든 자동차를 만들건 그렇죠. 가전을 만들건 연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경쟁력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 살펴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입니다. 네. 예, 이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중국이 사실 AI 경쟁력이 앞서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같이 경쟁하죠. 그럼 우리가 망할 가능성이 지금 되게 크다고 다 보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괄하게 되죠. 네. 앞으로 휴머노이드 가사 로봇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나의 모든 사생활과 그런 정보를 다 알아야 나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산이면 어떠세요? 이게 어느 날 정보가 저쪽으로 가 있다. 예. 좀 찝찝하죠. 네,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법적으로 자기네들은 모든 데이터의 소유는 당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국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쉽지 않죠. 그래서 뭐 CCTV에 통신칩이 들어가면 중국산 못 쓰게 하라.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파트너가 필요한데 유일한 파트너 한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의 미중 패권 구도에서 우리가 좀 잘하면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없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네. 중국과는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근데 경쟁력은 그쪽이 앞서고. 앞섭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과 관련해서 네. 기대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성공시킨 프로젝트가 없다. 뭐 이런 반론이 좀 있기는 해요. 네. 저는 뭐 사실 원자력 안전위원도 좀 했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위험성을 또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SMR은요, 사실 경제성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좀 대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면요, 경제성이 떨어지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보니까 모듈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해야 단가가 떨어지는 맞습니다. 건데. 그럼 거꾸로 안전성은 올라갑니다. 아. 네. 왜? 규모가 소규모니까 여기서 무슨 사고 났더라도 진압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훨씬 더 소규모로 그걸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작게 만들면요, 그냥 무슨 문제가 났다 그러면 물에 넣어버리면 돼요. 네. 예. 근데 뭐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워낙 크니까 그걸 물에 못 넣죠. 그런 시스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진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대응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전력은 오케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안 해봤다고 두려워할 만, 더 위험한 걸 해봤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그렇죠. 그거를 지금 안전하게 계속 운영하는 기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좀 어려운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보다는 좀 쉽고
안전한 그래서 좀 믿을 만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AI 소버린, 그러니까 소버린 AI가 이게 가장 상위에 딱 네. 버티고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너지를 내면서 맞습니다. 확실한 어떤 산업이 딱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앞으로 그 AI가 다 모든 다양한 분야에 다 적용되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산업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 AI의 역량이 되게 뛰어나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외국 기업들하고도 플랫폼하고도 AI 기업하고 협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왜 우리가 그 소버린 AI, 우리 한국만의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확 느껴지네요. 네. 네. 뭐 아주 필연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